이어서 자평진전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서입니다. 설하고 서문을 얘기한 겁니다. 설하고가 자평진전에 대해서 평주를 달고 출판을 하면서 쓴 서문입니다. 저번 1강에서도 말했다시피 서문이 총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대만의 무릉출판유한공사에서 나온 책 기준으로 하면 방중심, 방서라고 해서 방중심 서문이 있고요. 설하고 서문이라고 해 자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공보 서문이 있는데, 호공보 서문은 심유천 당대와 관련된 청나라 때죠. 그때와 관련된 서문이고요. 자서는 이제 뒤에 뭐 이제 나오지만은 1936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36년에 적천수를 먼저 출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평진전 평주를 출판하고 이제 궁통모감 이렇게 그 순서대로 나간댔죠. 예, 35년, 36년, 37년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방종심 서문, 2강에서는 설하고 서문. 방종심은 설하고 때와 동시대의 명리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하고 서문 보겠습니다. 저는 설하고 평주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내용 빼놓고는. 그런데 설하고 평주를 이렇게 평주의 서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시중에 알려진 거 있죠? 인간에 퍼지게 된 이유가 설하고가 평주를 달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편집을 다시 해서 출판을 해서 시중에 내놓았기 때문에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시중에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명리학 3대 고전이다 뭐 이렇게 하는 뭐 적천수, 자평진전, 공통모감 이 세 권은 모두가 설하고가 손을 댄 거예요. 평주의 형태를 손을 대든 단순하게 편집을 했든 어찌됐거나 설하고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만이나 이게 홍콩이나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뭐 적천수 공통보감 뭐 자평진전 해서 이렇게 3대 고전이라고 이렇게 하지 중국 대만에서나 홍콩에서는 그런 평가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5대 고전, 8대 고전 얘기는 더 흔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하고가 평주를 해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출판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좀 알 필요가 있으니 제가 우리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평진전 평주준 그래서 자평진전이 끝마쳤을 때 뭐 어느 손님이 한 명 와서 찾아왔었나 봐요.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손님이 안 왔지만 설하고가 평주를 달면서 이러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 무슨 손님과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해서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이런 문장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의 문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 아주 이골이 나 있습니다. 이런 투의 문장. 항상 누구의 이름을 가탁을 해서 특히 유명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탁을 해서 뭐 책들 많이 냅니다.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백원입니다. 유백원. 심지어 유백원이라는 사람에서 명사를 보든 뭐 역사적 사실을 봐도 적천수를 썼다는 글은 없습니다. 유백원이. 심지어 김은등갑책을 썼다는 글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은등갑 B급대전도 유백원이 썼다. 유백원 아니면 제갈량 아니면 또 장자방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가탁을 하고요. 뭐 하다못해 적천수도 뭐 유백원이가 또 어쨌다고 뭐 원문을 썼다는 등 뭐 또 뭐 원주를 썼다는 등 경도가 뭐 이렇게 설명이 온갖 이름을 같이 가탁을 하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큽니다. 상투적인 일상입니다, 이게. 예, 좀 유명한 사람을 아니면 누구를 빗대어서 가탁을 해서 이름을 가탁해서 쓰는 이런 문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평주가 마치고 나서 이제 막 출판을 하려고 하니, 막 이렇게 평주가 마쳤어요. 마침 그때 개규, 이 원유변 조명지설 진짜. 가지고 손님에는 유자예요, 유자. 뭐뭐한 것 경우 때가 있다예요. 원유변 조명지설로, 원유범의 조명지설로, 원유범 여기 써있네, 역자주. 원유범 명나라 때 관료로 그 가진 요범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요범 사원은 개운서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적선을 강조했습니다. 적선. 명과 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5가지가 흔히 있다고 그래요. 명과 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순서는 책마다 틀려요. 순서는 책마다 틀립니다. 일단 첫째는 타고난 명이 이렇게 사람이 부귀를 누림에 이 귀의 문제랬죠. 이 부귀를 누림에 귀를 누리는 첫째 조건이 첫째 명이 좋아야 되고요. 둘째 운이 좋아야 된답니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뭐, 명과 운은 무조건 1, 2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책마다 순서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이제, 뭐, 세 번째, 뭐, 풍수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음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음덕은 흔히 말하면 적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상 때 적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 건괴 문헌전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곤괴 문헌전에도 이렇게 돼 있죠. 적선지가 필요 여경.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넉넉한 경사가 있고, 적불선지가 필요 여앙이라고 돼 있습니다.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넉넉한, 재앙이 있다 해가지고, 적선의 부분, 이 음덕을 쌓은 부분에 대한 그 강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문입니다. 학문. 어떤 경우는 학문을 이게 세 번째 넣기도 합니다. 일단 명과 문과 풍수와 음덕이 안 맞춰졌어도 공부를 하면 그죠? 학문을 하면 시험을 봐서 과거급제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열려 있으니 사실은 과거제도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제도를 보는 자격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제한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부귀를 누리는 부귀에 도달하는 그런 뭐 방법이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적선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서 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진이라는 얘기는 올린다, 바친다 뜻입니다. 올린다, 바친다. 그 원유범의 조명지설로 나에게 뭔가를 말하는 자가 있었다. 진언하는 자가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명이 가조, 즉 명이 만약 만들 수만 있다면, 조할 수만 있다면, 조명할 수만 있다면 면 부족궁해라. 명은 의거할 만한 것이 못 듭니다. 또한 소수 불가언 선생께서는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하는 거예요. 설하고 당신 선생께서는 평소에 불가의 말씀을 익히십니다. 불가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능수능란하십니다. 익숙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가령 운명정, 가령 명이 정해졌다면 이 명정이란 내용은 명정이 있고 명불정이 있고요. 명가측이 있고 명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고 명불가측이 있고요. 명예는 2가지 요소로 반드시 분석합니다. 결정이 되어 있냐, 결정되지 않느냐. 예측 가능하냐, 예측하지 않느냐. 이 2가지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정, 명부정, 명가측, 명불가측. 이렇게 딱 4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정하느냐, 결정됐느냐, 결정되지 않았느냐. 예측 가능하느냐, 예측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 명정론 하면 또 왕충 논형에서 자연 명정론이 유명합니다. 이론적으로. 명정만 논하자면 그런 이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정즉 명이 정해졌다면, 명이 결정졌다면 명우무방자가 명이 우수하면 무방자가 나쁜 짓 자각이죠. 나쁜 짓을 하여도 무방하고 명열위선무익 명이 열등하면 선한 일을 하여도
무익하다. 면 유시리호와 고 말한 것에는 유시리호와 시리호와 이러한 이치, 올바른 이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리니까 이러한 이치 내지는 옳다, 그죠? 옳은 이치가 있습니까? 이러한 이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설하고가 말합니다. 설하고 여왈 내가 말하였다. 이제 여기서 쭉 이제 설하고가 쭉 자기 한 얘기를 씁니다. 손님한테 대답을 한 형식을 취했지만 내내 본인이 쓰고자 한 내용을 썼을 수 있습니다. 자, 기지, 인과, 지설력, 지, 인과, 수통, 삼세지, 연호와, 그죠? 자, 선생께서는 서로 잘하고 옵니다. 선생께서는 지, 인과, 지설, 인과의 학설을 알 뿐만 아니라 기, 여깁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 인과, 수통, 삼세, 지, 인과, 수통, 인과는 그러한 인과는 수통, 삼세, 반드시 3세대를 통해야 하는 것도 알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적선에 대한 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각, 유선, 그죠? 자각과 유선과 관련된 내용이 적선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명운에 미치는가? 나대 선대로서 이어진 인과응보가 나대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 문제를 살살살살 좀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죠? 예. 대저, 이게 지압이 부자가 맨 문제 나오면 대저 무릇 그렇게 나옵니다. 대저 무릇 명지 우열, 명의 우열은 숙 조성지, 숙 주제지. 누가 조성하였으며, 그죠? 누가 조성하고, 주재한 것입니까? 누가 조성하였고, 누가 주재합니까? 주재하는 것입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말은 손님한테 대답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사실은 자문자답이에요. 문체상. 문맥의 뉘앙스를 다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설하고 본인도 당대에 뭐 이렇게 오랫동안, 명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의문이 있겠죠.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한 영원한 숙제입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죠? 수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숙세지 선인, 우리는 숙세지 인연 그런데 사실은 수라고 해야 돼요. 수세.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전세. 우리는 뭐, 숙세의, 인연이 어쩌고저쩌고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이 꼭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 숙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수세라고 해요. 맞아요. 이 별자리에서 인연, 이게 다 서양 점성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숙세라고 했습니다. 숙세의 선인, 전생의 선인이, 그죠? 성금생직 하명, 이생에 아름다운 명을 이루고 이 숙세지 악인이, 그죠? 숙세의 악인이 성금생지 10명, 금생의 10명을 이룬다는 것을 수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운의 우열, 성어 숙인, 명운의 우열은 숙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숙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숙인이죠, 숙인. 숙인은 뭐예요? 전생의 인연이죠. 전생의 인연. 여기 전생의 인연이 전생에 맺어진 인연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정자야. 이것은 유정자야. 유정자야. 이미 결정된 경우도, 이것은 결정된 것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된 것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입니다. 금세지인, 금세의 원인은 금세의 인은 금세 즉귀 견과라. 금생의 본인이 쌓은 원인이 있으면 인이 있으면 즉 금세 즉견지 기와라. 금생의 그 인과 응보를 곧바로 보게 되니 차 명지무장해라.
이것은 명예에 결정된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전생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내가 받는 것도 있고 금생에 내가 지어서 바로 받는 것도 있다. 이 뜻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마치 좀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좀 하여간 말을 이어가는 폼이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좀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상견, 그죠? 일찍이 보았습니다. 유명우 운 열자. 유자예요? 뭐만 겉경우 때가 있다? 명이 우수하나 운이 열등한 경우도 있거나 유명열이 운 가자. 명은 열등하나 운 가자. 운이 좋은 경우도 있는 것을 상견 일찍이 보았습니다. 명이여 종자 운이여 개화지 시절. 명은 종자와 같고 운은 개화지 시절. 꽃이 피는 시절과 같습니다. 종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꼭 꽃이 아름답게 잘 피는 경우도 아니고요. 종자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꽃이 꼭 안 좋게 피는 것도 아닙니다. 종자도 좋고 개화지 꽃이 피는 시절도 잘 만나보면 명도 좋고 운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의 운열, 명은 우수하나 운이 열악하면 열등하면 그죠? 운이 열등한 것은 어, 기파 2회, 불, 치화시. 예. 기파 2회죠? 꽃파자, 풀회자입니다. 꽃과 풀이죠. 꽃과 풀. 기파, 기이한 풀과 특이한, 진기한 꽃과 기초한, 기이한 풀이 기파 2회란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기파 2회에 풀이 불치 화시, 꽃피는 때를 불치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나지 못하여서 근가 배양한 온실. 겨우 온실에서 배양할 수 있으니 만나지 못하면 겨우 온실에서 배양할 수 있으니 그죠? 있을 뿐이니 위세 불이 세 소중입니다. 불이 세 소중입니다. 불이 세중 세상 사람들한테 충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열, 운열. 만약 명도 열동하고 운도 열동하면 약초경진이다. 약초경진이다. 연약한 풀과 가벼운 티끌이, 가벼운 먼지가, 그래서요, 유린 도방입니다. 길가에서, 도방이죠? 곁방자니까. 길가에서 칠팔비는 유린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짓밟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명우운열자는 명이 우선하 운이 열등한 경우는 대도 안양유효입니다. 명이 우선하 운이 열등하면 대체로 대도 안양유효. 안양 편안하고 누리는 것이 향수하는 것이 향수입니다. 향수 누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누리는 거 안양. 편안하게 향락을 즐기는 거 향수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정도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어, 세상에 쓰임이 크지는 않는 겁니다. 안양유해 이걸 흔히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리얼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한량입니다. 한량. 한량. 깨끗이 깨끗이 입고 일주일에 한 차례 두 차례씩 한 차례 정도나 두 차례 정도나 깨끗이 차려입고 장날 장터에 가서 주막집에서 안주도 한 접시 먹고 뭐 친구들 둘러앉아서 술도 한 접시 딱 먹고 건강하게 해 떨어질 때쯤 해서 딱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 사는 것이 유효합니다. 안양하는 것은 유효하나 불능 유의여시 그 세상에 그 당시의 유의 이 운명학에서 유의는 큰일을 하는 것을 유의라고 그래요. 운명학이나 주역적 표현에서 유의는 큰일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어시 때에 맞게 그때에 당시에 그 세상에 큰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운은 역시 운에서 좀 뭔가 와줘야 일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독서인이라면 아무래도 책은 몇 권 남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냥 동네 뭐 주막집 정도 다니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작은 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이렇게 사는 모양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남겨진 재산이라도 좀 있고 뭐 그런 정도 누리면서 사는 정도라면 작은 댁 정도는 그 시절로 옛날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들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정도의 뭐 사람인데 독서인이라면 문집은 몇 권 남겨놓고 되게 죽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도 이쯤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 첫째 운이 좀 나쁜 듯 해서 풀리들 아니어야 됩니다. 운이 나쁜 듯 해서 하는 일이 안 풀려야 글을 쓰게 돼 있습니다. 어, 운이 좋아지고 할 일이 많고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돈 벌 일도 많고 뭐 이리저리 뛰어다닐 일이 많잖아요. 글 쓸 시간 없습니다. 글 쓸 시간 없습니다. 일단 약간은 안양 편안하게 누릴 정도의 그죠? 그냥 숙식에 있어서는 최소한 걱정 없이 사는 것 정도를 하면서 일은 좀 안 풀리고 너무나 리얼한 표현이에요. 차숙이냐 이거는 숙인이랍니다. 선생의 인연이랍니다. 조상들이 쌓은 인연이겠죠? 그 음덕. 약 불안의 음영. 그런데 만약 불안의 음영, 그 음영의 이 음영이라는 단어는 맹자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음영이라는 주어진 그 명입니다. 음영. 음영에 불안하면, 음영에 불안하면 편안하, 그 음영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않고 면강 진취하면, 면이라는 뜻은 억지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힘써 억지로 노력한다는 뜻이죠. 힘써 억지로 힘써, 그죠? 억지로 힘써, 진취하면, 이게 노력하여 그 뜻입니다. 면강, 억지로 힘써서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면이라는 글자는, 면이라는 글자는 정말 리얼한 표현입니다. 이건 죽기 살기로 그냥 무지무지하게 안 되는 것을 애써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면강, 진취하면, 견과 탕산이다. 집안을 기울게 하고 재산을 물로 쓸어버린 듯이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산을 탕진하며 성명이 낭자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낭자하게 됩니다. 이름이 낭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낭자합니다. 낭자, 유혈이 낭자했다 그 뜻이잖아요. 지저분하니 너저분하니 그냥 막 풀이 막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낭자의 일이랑자 쓰는 것을 찾아보시면 유래를 찾아보시면 압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이. 예, 그죠? 예. 그래서 명성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막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빠지게 되니 이것은 근인이다. 근인이다. 그렇죠. 이생에서 본인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막 죽기 살기로 막 탐욕에 젖어서 막 그냥 쟁취를 해나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근인입니다. 금생에 자기가 그 원인대로 그 결과를 본인이 보는 겁니다. 고로 명지 소정 공업 사업 여기 나와 있네요. 명이 결정한 바, 명으로 결정한 바는 공명과 사업이에요. 그걸 주요 개사전에서는 덕과 업이라고 표현해요. 그 덕과 업. 그죠? 덕을, 덕과 업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요 개사전에서는. 예, 주요 개사전은 이걸 덕업으로 표현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요 개사전 덕과 업이 무슨 의미인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주요 개사전에. 여기에서는 설화구는 공명과 사업이라고 표현해요. 어, 공명은 덕이고 사업은 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계사전에서는 덕과 업으로 표현합니다. 덕업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명이 결정하는 바인 덕과 업은 공명과 사업은 수도거성입니다. 수도거성. 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기듯이 수도거성이죠. 물이 이르는 곳에 도랑이 생겼다 이 뜻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기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에서 정해진 거 나한테 원래 정해진 거 있으면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부즉 그렇지 않으면 자지형천이다 해서 극지형천이다 해서 천지가 전부 형극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밭길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길, 땅길이 그냥 전부 다 가시밭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밭갈 가치로 매우 험난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험난한 처지가 되어 로이무공입니다. 로이무공. 고생하였으나 공이 없습니다.
성공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또 있어요. 사반공배라고 해서 어, 사반공배라고 합니다. 이런가 로이무공과 꼭 반대되는 표현이 사반공배입니다. 일은 반절인데, 그죠? 일은 반절인데 공은 배가 되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반공배, 사반공배라고 합니다. 이걸 로이무공, 사반공배 꼭 반대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일은 적게 했는데 공은 2배, 3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고생은 일은 무지무지게 했는데 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어 성공 실패지 정도, 즉 성공과 실패의 정도에 이르러서는 정도에 대해서는 수기 소조지인 유, 비, 명은 소능 주산자, 그죠? 실패의 정도는 그 지은 원인을 따르는 것이고 수기 소조지인 그 지은 바의 원인, 그죠? 그 지은 바의 원인을 따르는 것이지, 그죠? 비명은 소능 추산자예요. 비명은 소능. 명운으로 추산할 수 있는 바가, 어? 아닌 경우도 있다. 뜻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인시인, 그러한 인을 따라서 성, 장래지과 정, 미래지명, 그러한 원인을 순하여서 따라서, 그죠? 그러한 원인을 따라서, 그러한 원인을 따르는 것이 따라서 성장래지과 장래의 인과응보죠. 장래의 인과응보를 이루고 정미래지명 미래의 명을 결정한다면 불가지하라.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뜻이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시인과여라. 이것은 인과여라, 조명하라, 명리하라. 이것이 바로 인과이고 조명이고 명리이다. 길이 고 상통자여라. 그 이치는 본래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뭐, 그냥 전생의 인연, 현생의 인연, 이룰 수 있는 거 없는 거, 별가지 것이 섞였어요. 어찌됐거나, 전체적인 뜻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몫은, 내 몫도 있지만, 전생에 쌓인, 3대 거쳐서 쌓인 그 숙인 있죠? 전생의 인연도 있다는 것을 지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숙인은 내가 손 쓸 수가 없지만, 지금 일은 내가 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면강진취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어 음영하면 됩니다. 타고난 그 명에 편안할 줄 알면 됩니다. 아닌 것을 기다고 우겨서 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몸에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될 때는 젊을 때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죠. 남녀에 따라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는 에너지가 충천하잖아요. 이 투지도 있고. 그럴 때는 대체로 뭐 노력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해를 하고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호르몬이 조금 역전되기 시작하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공격 본능이랄까 진취 본능, 성공 본능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 대체적으로 그때부터 좀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타고난 DNA가 종교철학 정신세계 훈련이 좀 돼 있다거나 좀 이렇게 돼 있어서 빨리 운명에 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감을 차리고 알아차리고 일찌감치부터 그렇게 대처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뭐 탤런트, 타고난 DNA 재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군자격일수록 타고난 그 격이 군자격에 가까울수록 그러죠? 되게 분수를 빨리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군자 거의 삼이요. 그건 말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입니다. 역자 2번, 역자주 2번입니다. 중용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자 거의 사명, 소인 행엄이 요행이다. 군자는 편안히 거쳐 평야함에 처하여 편안한 곳에서 처하여서 사명,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행엄이 요행이다. 행엄, 그죠? 위험한 것을, 험한 것을 행하고서 요행을 바란다. 그죠? 행운을 바란다 뜻이죠. 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또입니다, 로또. 로또적인 행동 있죠? 로또적인 행동을 하는 게 소인배고요. 군자라면 조금 덜 먹어도 편안하니 그냥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제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 아주 뭐 이 군자와 소인과의 대비 관계에 대한 철저한 저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군자와 소인은 차이는요. 이렇게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빵덩어리 한번 던져 줘 보면 압니다. 빵덩어리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누는가를 보면 압니다. 떻게 해서든지 그 빵덩어리 못 먹었으면 못 먹었지. 내가 한 조각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소인배입니다. 군자라면 기왕이면 안 싸우려고 그럽니다. 내가 좀 적게 먹어도 안 싸우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뭐 지는 듯하게 삽니다. 항상. 군자일수록 성공 못합니다. 군자일수록 성공 못합니다. 어쩜 그렇게 세상 이치는 그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넋두리 비슷한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설하고가 글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의 평이하며 편안한 곳에 거하면서 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이 사명 기다리사 이거 많이 씁니다. 기다리사 이 명을 기다리는 것이 그냥 결정적인 말이 잠룡물룡이에요. 잠룡물룡. 저 건괴. 예? 그죠? 음, 건괴 초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이 뭔가 어려움이 걷히면 잠룡물룡입니다. 아, 잠룡물룡. 그냥 먹고 자기 실력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먹고 실력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수천수께, 주역에서 수천수께가 나오는 거야. 음식의 연락입니다. 음식 연락. 음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잔치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예, 예. 이거 무지무지게 이게 철학적 표현이에요. 명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그 건괴 초유의 잠룡물룡의 주자주에서 휴양이 사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양이 사실. 숨어 기르면서, 숨어서 실력을 기르면서 사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명자 대신에 때시자 쓰는 겁니다. 휴양이 사실. 잠룡, 물룡, 휴양이 사실. 그래서 명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요. 안 오면 그냥 많은 겁니다. 이 생에. 책이나 좀 남기고 자기 발자취나 좀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조금 좀 부지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책을 좀 더 남길 것이고요. 조금 그러지 않은 사람은 책을 좀 덜 남길 것이고요. 그런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가 뭐냐면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이에요. 어, 정주가 죽고 나서 밀려서 강진 유배 가서 18년 동안 유배하면서 다시 광주로 해배되어서 다시 고향 광주로 가는데 저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다시는 도성 땅을 죽을 때까지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배 기간 내지는 이렇게 총 기간에 책을 600여 권을 내서 여의당 전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저술도 하고 독서인은 그렇게 일을 보내는 겁니다. 우 또한 말하기를 부지명 무의 근저다. 이건 이제 저기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평진전 평주자, 어? 지명지, 인문, 역, 추구, 숙인지, 방편, 변문이다. 자평진전 평주라는 이 책 자체는 지명지, 인문, 방법이에요. 지명명을 하는 인문과 방법이고 또한 추구, 숙인, 방편, 변문이에요. 숙인지, 방편, 변문입니다. 추구, 숙인지, 방면. 왜냐하면 숙인, 그죠? 숙인을 추구하는, 그죠? 전생의 인연을 추구하는 방편과 법문입니다. 방편, 변문입니다. 자평진전이라는 이 설하고 평주가 마지막으로 뭐 인연이 뭐 이렇게 료범 이게 여기 있죠 여기 원료범 있습니다. 원료범의 요범 사원을 물어보니 본인이 알고 있는 전생의 인연, 금생의 인연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중간에 복잡한데 요 말만 알면 됩니다. 자평진전 이 평주란 이 책은 지명지 입문 방법입니다. 금생에 나의 명을 아는 입문과 방변이에요. 왜냐하면 금생에 내가 지은 일을 금생에 바로 보기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생의 인연을 내가 또 받은 것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전생에 3대에 걸쳐서 쌓은 인연을 내가 지금 이제 받아서 쓰고 내가 지금 금생에서 쌓은 그 원인 있죠. 쌓은 원인대로 그 인과 응보를 금생에 내가 받고 사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5대 5로. 그죠? 근데 뭐 굳이 비율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이다 무슨 수학적으로 등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뭐 절대로 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전생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일이고요. 그죠? 다만 이렇게 말을 하니 이 말에 그냥 해석을 붙일 따름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금생의 명을 아는 인문과 방법이고 전생의 인연을 추구하는 방편 법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방편 법문. 매우 불가적 용어이죠. 불가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손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습 불가언이다. 자, 설하구 선생, 당신께서는 평소에 불가의 말씀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네? 불가의 말씀에 아주 능숙하십니다. 아니면 습관처럼 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저 모릅니다. 뭐 문명학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지 이 뭐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딱 듣고 쌍타운표에서 여기가 멈췄습니다. 이 쌍타운표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여활에서 여기서부터 내가 말했다 여기서부터 선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하고 선생님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백구원이 퇴 손님이 말없이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님이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 끄덕보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인하에서 록지위에서 인하여서 이를 기록하여서 서문으로 삼는다. 서문으로 삼는 핑계치고 참 요란합니다. 아주 뭐 엄청난 법문을 가지고 금생, 인연을 뭐 이런 인과응보 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이라 요 한마디 여기서 말씀 겁니다. 금생의 명을 아는 인문과 방법이고 전생을 추구하는 방편 법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물러갔습니다. 물러가니 인하여서 이를 기록하여서 서문으로 삼는다 해서 민국 25년 3월 봉해라고시 지어 해상우차에서 설하고 해상에 사는 곳에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하고 서문인데 어찌됐거나 설하고 서문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편진전 평주가 원문으로만 된 책은 거의 없고요. 출판된 책은 거의 없고 사실은 설하고 평주를 단 형태로 출판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대만이나 홍콩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통계가 되고 있고요. 차라리 기왕 이렇게 되고 있는 마당에 저도 안 올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해석해드린다는 것만큼만 정확하게 해석하고 말뜻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강의한다는 것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